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자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의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감동 공천, 민주당은 무원칙 공천이다. 자, 공천 작업에서 호평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야.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그동안은 큰 어떤 잡음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감동 공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현역 공천 탈락자가 어제 4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수영의 전복민 의원 초선인데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에게 패했죠. 부산 연재 이주환, 대구 달서병 김용판, 서울 양천 갑은 조수진 의원이 구자룡 비대위원에게 패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 텐데, 현역 불패 아니냐? 그런데 현역도 떨어지지 않느냐? 글쎄요, 현역 교체가 또 최고선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현역 교체가 최고선인가? 물론 동의할 수 없죠. 네. 하지만 국민의 인식에서는 매년 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인적 교체, 쇄신, 혁신이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교체하는 것은 정당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현역 의원을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양당 공이 지난번 총선보다는 인물 교체가 조금 그 어떤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교체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의 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에 흔히들 감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천에서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공천을 보고 감동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원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어떤 정당도 공천에서 원칙대로 한 정당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감동과 무원칙이야말로 그건 제대로 지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또 루틴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4명의 현역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을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주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현역 교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요 전에 현역이 김희정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랬죠. 김희정 의원과 두 차례인가를 경선을 해서 매번 졌던 이주환 의원이 지난번에는 승리를 해서 결국은 배지를 달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리턴 배치가 된 거죠. 김희정 의원이 다시 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시장을 했던 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김용판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됐어도 논란이 될 법한 그런 논란의 일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부산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텃밭인 지역에, 그것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복민 의원이 장해찬 의원한테 졌다는 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보면 신인 가산점, 그다음에 청년 가산점, 여기에 플러스 전복민 의원의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채점, 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천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특검법 처리 시한에 맞춰서 어떤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좀 방지하겠다는 것과, 네. 또 한 가지는 제3지대, 이준석 신당으로 대변되고 있는 제3지대로의 어떤 이탈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구분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을 전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 단어로 좀 서술하자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공천으로 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시끄러운데, 민주당은 다음 정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충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다시 공천을 받은 데에 대해는 김건희 여사, 또 이준석 공동대표가 일조한 부분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쌍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단속,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그래서 29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박찬환 교수는 동의하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왜 국민의힘의 현역이 다시 공천됐느냐, 이 배경은 사실 우리가 두세 달 전만으로 돌아가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폭 물갈이는 뭐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용한 공천이 돼버렸어요.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방탄국회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현역들 아우르기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만약에 이 공천에서 탈락하신 현역들 특히 컷오프가 되면 경선을 또 거치지 않고 컷오프가 되면 바로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용산발 소위 용산 패밀리들이 경선이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다 경선이 붙었습니다. 근데 경선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다 승리했거든요. 부족한 경쟁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주 인지도가 높거나 또는 개인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용산 꼬리표단 후보들은 아주 소수지만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용산 꼬리표를 단 이 경선 후보들은 다 졌어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그 소위 그 용산 꼬리표를 단 후보들이 결과론적으로 지역에서 환영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결국은 지금 현역들의 대거 재공천으로 이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